네, 어제부터 새롭게 선보여드리고 있는 코너입니다. 해외 선물 따라잡기 시간인데요. 오늘도 유한타증권 글로벌 비즈팀의 임서구 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해외 쪽에서 지표들이 발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좀 혼재된 양상이었는데요. 먼저 좀 발표됐던 주요 지표들 내용부터 좀 먼저 저희 점검해보고 갈까요? 네, 어제장 일단 먼저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장은 이제 전혀 다른 양상의 지표가 발표되면서 급등락을 보이는 장이 연출됐는데요. 어제 시장은 이제 부진한 제조업 지표를 출발로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했으나 이제 오후 들어서 주택시장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또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미국 다우 지수와 미니 다우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0.38%, 0.33% 이렇게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앞서 시장은 이제 충격을 줬던 지표에는 이제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발표한 8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인데요. 이 지표는 이제 미국 뉴욕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뉴저지 북부와 코네티컷 남부 지역 이제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미국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 중 가장 빨리 발표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관심사를 모았었는데요. 8월 지표가 이제 마이너스 14.9로 나오면서 전달 지표가 3.9라는 점,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4.9가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은 이제 약세로 출발하였습니다. 큰 폭락으로 이제 이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뉴욕주 인근 지역만의 이제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이제 비중이 낮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역대 최저치라는 지표에도 뭐 큰 투매는 이제 없었습니다. 반면 이제 오후 들어서 이제 8월 미국 주택 시장 지수가 61을 기록하면서 2005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NAHB 주택 시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전반과 주택 시장에 대한 주택 건설 업체들의 설문 결과를 지표화한 것인데 50을 기준선으로 위로는 경기 낙관적, 밑돌면 비관적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지표가 이제 7월 지표인 60을 넘어서고 14개월 이제 연속으로 지표의 기준치인 50을 이제 상회하면서 증시에 이제 상승 활력을 불어넣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마감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또 FOMC 이제 의사로 공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는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간밤에는 제조업 지표의 부진보다는 주택 지표 호조에 조금 더 좀 주목을 하면서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권으로 뉴욕장에서 좀 마감이 나왔습니다. 주요 상품 선물들 좀 움직임 어땠는지도 좀 점검해 볼게요. 좀 국제유가 계속해서 아랫방향으로 좀 밀려 내려오더라고요. 일단 원유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유 같은 경우 이제 어제랑 비슷하게 공급 우위로 이제 하락 추세를 극복해내지 못한 실정입니다. 원유 선물 이제 9월물 같은 경우 이제 마이너스 0.71% 어제 이렇게 하락하였고요. 어제 찝어드렸던 저점인 41.35까지 터치는 하지 않았지만 서부 텍사스 원유 이제 WTI가 41.87달러를 이제 기록하면서 WTI 이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도달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중국 경제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가 우려되면서 수요 감소 우려가 여전했고요. 또 세계 3위 에너지 소비국인 일본이 이제 2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1.6%로 이제 음수가 나오면서 실제 GDP도 마이너스 0.4%로 나오고 이래서 유가의 하락폭을 더 키우는 상황입니다. 네, 금 가격의 좀 움직임도 한번 좀 점검해 볼까요, 대리님? 예, 금 보시겠습니다. 예, 금 가격 같은 경우 이제 어제 금 12월 선물 같은 경우에는 0.21% 소폭 상승해서 1,117로 마감하였는데요. 중국 경제 침체 우려 속에 이제 일본마저 이제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을 하였고 어제 장 초반에 이제 제조업 지표가 폭락을 했고 이제 연이은 세계 경제 부진 우려로 인해서 안전자산이 이제 금값이 이제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제 역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9월 금리 인상을 불투명하게 만들면서 금리 인상 연기 기대감이 살아났고요. 그래서 아마도 금값 지지란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주요 언론에서는 지난주 중국의 이제 위안화 평가 절하가 페드의 9월 금리 인상을 어렵게 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또 금시장의 매수세를 추가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위안화 좀 평가 절하가 나오면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시기를 조절하는 데 좀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에도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가장 빅 이벤트죠. FOMC 회의에서 조금 더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좀 강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향후에도 좀 발표가 되는 지표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쏟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내일 좀 발표 예정인 그런 지표들 내용 확인하면서 전략까지 함께 좀 들어볼까요? 우선적으로 오늘 한국 시간 21시 30분에 이제 발표될 지표는 미국 7월 주택 착공 건수와 이제 건축 허가입니다.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 같은 경우 이제 117.4만 건이었고 이번 달 예상치는 118.6만 건으로 집계돼서 이번 달 지표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주택 지표가 이제 호조를 보인 만큼 오늘 주택 착공 건수와 이제 건축 허가가 부동산 시장의 강세를 이어나갈지 한번 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역시 이번 주 최대 관심사는 이제 언급했듯이 이제 내일 공개된 7월 FOMC 회의록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한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여기에 더 관심이 쏠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의 이제 급작스러운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시장 요동치고 있고 어제처럼 이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오락가락하면서 9월 금리 인상 전망이 이제 다소 낮아진 상황인데요. 이제 내일 회의록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 지표가 역시 페드가 금리 인상 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므로 보여서 이를 꼭 확인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아마도 내일 나올 FOMC 회의록이랑 CPI 지표를 기다리면서 따로 큰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 한 좀 조용한 시장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역시 방향성 트레이딩보다는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하시면서 리스크 관리에 힘쓰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임서구 대리와 함께 해외시장 선물 따라잡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내일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많이 나와서 우리 시장도 좀 변곡점에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좀 섣부른 예단보다는 확인을 하고 가자,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자는 부분 주요 코멘트로 주고 있습니다.